안녕하십니까, 토이건설계 박수덕입니다. 자, 오늘은 21년형 밥캣 E35Z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작업 장치는 보면 사실은 뭐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고요. 보니까 제가 한번 지난 리뷰 때 보면은 요 키클램프 배관이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는데,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뭐 개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게 보이고 있고요. 썬브라켓은 기본적으로 붙어 있고요. 사실 이게 붙어 있으면 이제 그 딱따구리라 그러죠. 그걸 붙일 때 한 40에서 한 70만 원 정도, 그런 정도 세이브가 되고 그럽니다. 이제 그 작업 장착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거 용접을 한번 덜 치게 되니까 그런 좀 세이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버켓 같은 경우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3핀이 이제 대버켓은 3핀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, 혹시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다니다 보니까 간혹 이렇게 3핀으로 좀 만들어서 다니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을 좀 뵌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요걸 이제 만드실 때 보면은 요 각도를 사실은 굉장히 좀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. 이 뒤쪽에 탔을 때 이 부분이 여기를 막 찍을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도를 좀 잘 계산을 좀 하셔서 좀 제작을 하셔야 되고요. 등이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하나, 둘, 세 개가 이렇게 작업등이 들어가 있고요. 이게 LED처럼 보이거든요. 지금 봐서는 아마 일반 등이면 가운데 하나만 돼 있는데, 요렇게 그 안에 그 등이 3개가 막힌 거 봐서는 LED 등처럼 보입니다.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상부체 구리스 닛불이 여기 3개가 붙게 되는데,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이 기어 쪽하고 아마 베어링 쪽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. 이 실린더도 뒤에 보면은 그 브리스 넣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, 아마 요거는 그 오일리스라서 아마 부싱을 좀 특수한 걸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. 자, 이제 이쪽에 보면 이게 이제 마스터 스위치인데, 스위치가 굉장히 좀 독특해요. 그런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, 요게 이제 이게 밖으로 나와 있다 보면 어떤 물건이 여기를 치게 되면 요게 좀 부서지지 않을까, 좀 그런 생각은 살짝 드는 부분이 있네요. 사실 이제 하부 같은 경우는 어떤 뭐 특별하게 변한 사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이게 지금 봐서는 아마 주행 성능이 좀 개선됐다고 지난 모델에 비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, 하부는 지금 외관상으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 주행 성능에 할 때만 그렇게 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엔진룸이랑 RCV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, 엔진이 이제 9보다 엔진이 올라가 있고요.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걸 뭐 ECU라고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 엔진은 이제 오토아이들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. 엑셀을 그 조정하는 그런 그 모터 장치라 그럴까요? 그럼 기어가 들어가 있는 모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방식을 쓰는 장비가 국내에 있죠.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, 기본적으로 오토아이들을 이렇게 쓰게 되면 그 ECU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. 그 ECU를 가지고 인젝션이라 그러나요? 분사량을 그 저쪽 내부에서 이렇게 그 ECU를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, 얘는 일반 그 이제 뭐 브란자 방식이라고 하죠. 이제 플런저 펌프에 이 모터 모듈이 들어가서, 얘는 이제 수동으로 와이어를 당길 때처럼 이제 플런저 펌프에 요거 그 와이어를 당길 때, 엑셀을 당길 때 당겨지는 그 부분을 이렇게 그 약간 전자식과 수동식 이렇게 혼용을 해서 쓰는 방식인 것 같은데, 개인적으로는 요런 방식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, 일단은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수리하는 게 좀 확실히 좀 쉬운 부분들이 있고요. 지금 여기 이제 그 펌프가 하나 있는데, 항상 좀 밖에서 좀 아쉬운 점 하나가, 이제 그 피드 펌프라 해서 키를 돌리게 되면 펌프가 이제 연료 펌프가 돌아가면서 연료를 이제 약간 간격적으로 공급을 조금 하는 좀 그런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는데,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좀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게 피드 펌프 방식이 좋은데,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지금은 E35Z 같은 경우는 이제 MCV가 발판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. 이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보이고 있는데, 굉장히 정비는 좀 좋아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. 좀 이제 그때도 좀 아쉬웠던 게, 이게 이제 플라스틱, 이게 그 유압유통이에요. 유압유통인데, 이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좀 돼 있다 보니까 열 발산이 조금 덜 되는 부분은 좀 있는 거는 분명한 것처럼 보이고요. 이쪽에 보시면 전환하는 밸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, 실제로 제가 이걸 열어봤어요. 그랬더니 여기는 밸브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퓨즈박스입니다. 요거는 퓨즈박스가 들어있어서 빗물 같은 거 들어가거나 혹시 이제 그럴 걸 대비해서 고무로 실링이 돼 있어서 이렇게 볼트로 잠그는 타입으로 돼 있고요. 실제로 이 밸브는 저 안에 들어있는데, 아마 이 밸브는 제가 이제 담당자한테 확인을 못 하긴 했는데, 이게 아마 브레이커라든지 단동이냐 복동이냐 요걸 쓰는 그런 전환하는 밸브처럼 보여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배터리가 이쪽에 들어있는데,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,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방전이 되거나 그래서 이걸 점프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, 그게 왜 그러냐면, 플러스 단자가 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지를 않아요. 결국은 이 커버를 뜯어내야 이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, 그게 좀 아쉽네요. 이게 그 점프를 만약에 해야 될 때 그 점프하기가 좀 굉장히 나쁘게 돼 있어서, 제가 몰라서 그런 건가, 요거를 빼면 되나? 이것도 빠지는 방식이 아닌 것 같은데, 그게 조금 아쉽네요. 점프를 해야 되는데 요거 커버를 뜯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. 자,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개폐성은 굉장히 좋아요. 지금 이 커버도 이렇게 열려서 뺄 수가 있게 돼 있고,
여기 볼트 수동으로 하나만 풀게 되면 이 라제타를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보이시는 것처럼 마감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굉장히 잘 돼 있고요. 이런 데 보면 흡음재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두껍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이쪽에 라제타 그릴도 보게 되면 그 이제 형상이 이 그 웨이트 밸런스 형상이 이렇게 뒤로 여기가 이렇게 푹 깎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많은 바람이 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. 굉장히 좀 조립하는 거는 간단하고요. 지금 요게 이제 2021년형으로 오면서 굉장히 좀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, 지금 이게 이제 그 웨이트 밸런스라고 하잖아요. 이게 굉장히 지금 커진 게 보여요. 이게 실제 무게가 아마 지난번보다 아마 400kg인가가 늘었다 그래요. 그러면서 이제 이 장비를 옛날에 사셨던 분들이 뭐 집게 작업 같은 걸 하거나 앞에 견인물 같은 걸 들을 때 살짝 좀 웨이트가 좀 없는 게 좀 아쉽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. 그런데 지금 요게 대략 뭐 400kg 정도가 늘었다니까, 지난번 모델은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살짝 나와서 그냥 이렇게 깎였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만큼이 튀어나온 게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관계자 말로는 대략 이제 이 뒤쪽이 400kg 정도가 늘어나면서 이 앞에서 들 수 있는 무게는 한 300kg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어쨌든 좀 요거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요. 이게 웨이트가 튀어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서전을 해보면 이게 아마 밖으로 안 나갈 것처럼 보이는데, 굉장히 좀 요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일반적으로 뭐 누르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당겨지면서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고요. 지금 보시면 이게 유리를 이렇게 다 깎은 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이게 되죠.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럴 거예요. 이게 정품만 써야 되죠. 결론적으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, 요 유리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, 그쵸, 요렇게 유리집에서 요렇게 현실적으로 따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품 유리만 써야 되는 좀 그런 단점은 올 것 같긴 한데, 장점이라고 하면 확실히 좀 예뻐지는 그런 장점은 있고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보시면 창문 여는 것도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, 손잡이부터가 그립감이 좀 굉장히 다르고 이 부드러움 정도가 굉장히 마감이 좋아요. 쇼바가 달아서 올라갈 때 하나도 뭐 힘이 저희 들거나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. 굉장히 견고합니다. 굉장히 부드러워요. 일단 자, 그렇게 돼 있고, 비밀번호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고, 키가 꽂는 타입은 아니에요. 이렇게 시동을 이제 거시면 되겠고, 이제 RCV 레바도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뭐 미니 장비 밥캣 20이랑 이제 같은 부분이에요, 발판은. 그리고 요것도 보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RCV가 달려 있고, 요 버튼 하나로 옥스2, 옥스3를 붐스윙을 이제 제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, 기본적으로 이제 키를 온을 하더라도 이게 옥스가 내려와 있으면 항상 들어와 있고요. 이게 꺼주고,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옥스 유량을 조절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. 집게 같은 거를 사용하시나 그럴 때는 이게 확 찝힐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낮은 쪽으로 해놓거나 그러면 되면 확 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, 어떨 때는 유량이 확 많은 속도를 좀 많이 낼 수도 있고요. 그런 유량 조절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히터 같은 경우 보면 에어컨과 히터가 같이 들어가 있는,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한 구멍에서 히터 바람도 나오고 에어컨 바람도 나오는 이제 그런 장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.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그 라디오죠. 카스테레오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, 이게 국내에서 보던 모양이 아니에요.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.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고, 근데 요게 지금 보면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 있다 그랬는데, 얘가 그 블루투스 수신기가 아니고요, 송신기랍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, 얘에서 나오는 음악을 블루투스 수신기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수신기로 들을 수는 있지만,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전화해서 이쪽으로 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국내 인터넷 같은 데 파는 한 1, 2만 원짜리 수신기를 좀 하나 구입을 하게 되면,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수신기 쪽으로 이제 보낼 수 있다고, 이제 송신기만 되는 기능이 있는 그런 카스테레오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쪽에 보면 그 STD하고 ISO라고 써져 있는데, 이게 뭐 스탠다드 규격하고 ISO 규격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. 이거는 뭐냐면 레버가 좌우가 바뀝니다. 그러니까 이 레버를 보면은 오른쪽 레버는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부음 하강이라든지 상승이 되고, 왼쪽 레버는 암을 펼치든지 오므리게 되는데, 그게 요렇게 고스란히 바뀌는 스위치라고 보면 돼요. 요게 지금 동남아나 뭐 요런 쪽에서는 지금도 아마 그 뭐 스탠다드 규격을 쓰고 있다는 것 같고, 아마 지금 대부분 나라에서는 아마 지금 ISO 방식이어서 우리가 쓰는 걸로 지금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. 요게 이제 어떤 때 사실은 좋은 기능이냐면, 저희가 이제 그 학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. 그럴 때 보면 요거를, 이 의자 밑에 밸브가 있는데 그걸 전환을 해서 요걸 바꾸게 되면 굉장히 갑자기 운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.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하실 때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입니다. 조금 아쉬운 거 하나는 요 그 퀵클램프 스위치가 이제 들어와서 국내에서 달렸겠죠.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, 이게 저는 요런 식으로 사실 시소 스위치가 훨씬 좋은데, 이거는
예, 조금 좀 예, 장비 사이즈에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요? 예,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굴삭기 시트는 자동차 시트보다 훨씬 좋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뭐 자동차를 매일 8시간씩 운전할 일은 거의 굉장히 뭐 일반 분들은 굉장히 드문 상황인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굴삭기 운전하시는 보면 하루 종일 여기에 앉아서 굉장히 또 이 굴삭기가 평지에서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저쪽으로 기울어지고 굉장히 막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시트는 지금 보면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, 착석감이 굉장히 좋고 쿠션까지 이렇게 잘 돼 있어서 또 여기 보면은 무게에 따라서 이 쿠션감 요 완충하는 그런 것도 좀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고, 시트는 굉장히 지금 아마 요 급대 굴삭기 중에서는 제일 편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요. 보통 장비들은 보면 아마 3호급들 되면은 대부분 이제 옥스라인이 이제 두 가닥만 나와서 이제 원옥스만 되고 있죠. 그런데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개가 기본적으로 아예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거 사용하는 건 모니터 쪽에 옥스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하나 바뀌게 되고요.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자, 이쪽 호수가 살짝 움직이는 게 보이죠? 자, 이제 살짝 움직이는 게 보이고요.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기본적으로 길게 나와 있는 저 옥스 1에 해당하는 게 움직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장비는 붐 스윙을 특이하게 이제 보통은 풋밸브로 해서 좀 이렇게 싸구려 밸브를 넣게 되는데, 이 붐 스윙도 전자비례제어를 하고 있어요. 밥캐는 대부분 장비들은 보면. 그래서 왼쪽으로 하면 왼쪽,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요. 여기 버튼 하나를 누르게 되면, 한 번을 누르게 되면 붐 스윙이 되고요. 한 번을 또 한 번 누르게 되면 이제 옥스 2로 들어가는 그런 라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굉장히 편리하게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전자비례제어가 들어가는 것만 해도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되게 되는데, 지금 이 굴삭기 같은 경우는 보면 전자비례제어가 하나 둘 지금 결과적으로는 붐스윙까지 3개가 들어가 있는 거가 되니까 뭐 굉장히 그거는 좀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자, 이제 운전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. 저쪽으로 돌아가야 돼 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바로 해서 여기를 그냥 넘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좀 경사를 좀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그것도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쪽 언덕은 이제 올라와 봤고요. 일단 이제 올라오는 이렇게 작업을 밀고 올라가거나 언덕 같은 경사지로 올라가거나 그런 각도는 지금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요. 이 장비는 좀 3판용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고, 이 장비는 지금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편주행이 나지를 않는 장비예요. 왜 그러냐면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, 펌프가 하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다른 펌프를 쓰게 되면 뭐 한쪽 펌프가 조금 압력이 떨어지든지 유량이 떨어지든지 뭐 펌프가 약간 좀 이상해지면서 편주행이 날 소지가 있겠지만,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편주행이 날 일이 없게 되죠.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동작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지난 리뷰 때 이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,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속도는 굉장히 좀 빠른 편이고요. RPM을 끝까지 놔볼게요. 자, 속도는 이렇게 흙이 휙휙 날라올 정도로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. 지난번 이제 리뷰를 보시고, 자, 그럼 로드 센싱이라는 게 뭐냐, 밖에 이 35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그렇겠죠. 뭐냐면, 자, 굉장히 단순합니다. 로드 센싱은 제가 안 되는 동작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제가 이제 이렇게 당겨 오는 거에서 갑자기 유로를 붐은 살짝 들면서 암은 당기면서 버켓을 이렇게 오므리는 거를 갑자기 반대로 한번 유로를 한번 확 바뀌어요. 그럼 요동을 한번 장비가 딱 치게 되는데, 보세요. 제가 이제 이거를 갑자기 유압 3개를 이게 뭐 카메라가 얼마나 보일지 갑자기 한번 바꿔볼게요. 이걸 들을 확 쓰면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한 뭐 0.0 몇 초 정도 약간 느린 느낌이 살짝 있죠. 이게 이제 그런 느낌.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요렇게 긁어오다가 뒤로 톡 쳐내야 되는데, 그 동작이 이 장비는 조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자, 여기 마침 돌멩이가 하나 있네요. 자, 여기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, 이 돌멩이를, 자, 제가 돌멩이를 한번 주워 볼 건데, 그냥 요렇게 주워내는 거는 사실 똑같은데, 이거를 예를 들어 뭐 돌멩이만 이렇게 줍겠다고 뭐라 그럴까요, 갑자기 이거를 이렇게 탁 쳐내는 그런 동작들이 있어요. 이렇게 딱 쳐야 되는데, 얘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,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탁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와 버리거든요. 그게 크게 아마 대표적으로 다른 거라고, 두 가지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, 우리가 굴삭기 작업을 하다 보면 소위 뭐 나라시 친다 그러죠. 평탄 작업을 이렇게 할 때,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앞이 면으로 되어 있지만 본버켓이나 투스가 달린 거로 평탄 작업을 하게 되면 막 버켓을 타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치면서 이제 그런 동작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옛날 분들이라고 그렇고, 저도 뭐 옛날 사람이라 그렇지만 그런 동작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, 그런 거 할 때는 살짝 좀 불편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죠.
보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딱 쳐내야 되거나 뭔가를 이렇게 해서 탁 쳐내서 암이 이렇게가 아니라 타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떠는 동작들이 좀 잘 안 되는 거라고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. 로드 세싱을 쓰는 방식들이 따로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잔 동작이 아니라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쭉쭉 쓰는 동작들은 굉장히 좀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. 그래서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요. 실제로 지금 아마 우리나라 그 분들 빼고는 유럽이라든지 이쪽은 사실은 또 이런 방식이 형님 장비가 안 팔린다고 그런 말씀들을 또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. R&D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요거를 좀 살짝 하다 보니까 살짝 아쉬운 부분은 좀 하나 있었어요. 뭐냐면 압력이 세면 힘이 셀 테고요. 그 유량이 많다면 속도가 빠른 거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량은 굉장히 풍부한 편이에요, 얘가. 그런데 이제 보면 뭐라 그럴까요? 그 이제 펌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다 보니까 이 그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이렇게 암을 당겨오는 과정에 붐을 쓴다든지 버켓을 같이 써서 약간 복합 동작이 확 들어가게 되면 암 속도에 살짝 영향이 있는 것들이 조금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. 근데 사실 좀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라면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다,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,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소지는 살짝 있는데 그거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뭐 시스템상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은 들고 있고요. 자, 버켓을 이렇게 좀 앞쪽으로 핀을 차고요. 흙을 좀 가득 담아 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흙을 이렇게 가득 담은 다음에 굉장히 가득 담아 볼게요. 자, 가득 담아서 요게 이제 보면은 추가 웨이트가 한 400kg 정도 추가가 됐다 그러는데 이제 볼게요. 자, 이렇게 뻗게 되면 그쵸? 그 조금 나아진 게 느껴져요. 이게 느낌상으로도.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. 이게 사실은 그 추가 웨이트가 여기서 400kg나 뭐 1톤 정도가 사실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이 흙을 뭐 가득 담아서 이 버켓을 작업장치 쪽으로 앞으로 많이 뻗게 되면은 사실은 그거 정도를 막 느낄 정도로 잘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베테랑 분들이,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.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 이유가 있는데, 자, 이렇게 굉장히 무게가 많게 되면 지금 제가 앉은 자리 정도가 이 굴삭기 상부체 그 정중심 정도가 될 거예요. 이 웨이트가 사실은 중심에서 멀리 나가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이 소선의 장비다 보니까 가깝게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하중 작업 같은 거를 할 때 요 앞에서 이렇게 막 들어지는 부분들은 얘가 굉장히 한 뭐 실제로 한 300kg 정도까지도 영향이 있을 정도로 앞으로 넘어가지가 않게 되지만 이게 버켓이 이렇게 멀리 뻗어지게 되면 지렛대 원리하고 굉장히 비슷하죠. 굉장히 이쪽에 가깝게 400kg 정도가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멀리 뻗게 되면 이게 막 그 사용자가 막 체감을 할 정도로 막 느낄 수가 없는 게 그 정상적인 사실은 반응이에요. 그런데 이 추가 웨이트가 달렸다 그래서 이거를 뻗으면 이게 그런데도 왜 넘어가죠? 이거는 조금 잘못된 접근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요 뒤에 추가 웨이트가 달려봤자 제가 굉장히 멀어지면 지렛대의 힘처럼 뭐 정말 한 몇 톤 정도를 추가하지 않는 이상은 넘어가게 되죠.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. 추가 웨이트가 추가가 되면서는 확실히 요 앞에서 요렇게 할 때 뭐라 그럴까요? 요걸 이제 까딱까딱 살짝 해보면 이게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지만 까딱까딱 해보면 지난 장비보다는 확실히 조금 안정감이 조금은 더 있어요. 이 앞쪽으로 왔을 때. 자,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이 3핀이 앞쪽에다 핀을 거는 것보다 뒤쪽에 요렇게 그 가운데, 그러니까 뒤쪽 핀을 잡는 거가 되겠죠. 그쪽을 잡는 게 뭐라 그럴까요? 버켓 각도가 조금 더 좋아요. 작업을 할 때 각도가.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려 볼 건데, 자, 요게 보면 밥캣이라는 회사가 뭐라 그럴까요? 이게 이제 우리가 손에 잡는 이 레버를 보통 이제 RCV 레버라고 하고, 지금 뭐 어떤 차들은 발판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쪽 오른쪽에 그 MCV라는 그런 뭐 컨트롤 밸브라고 하죠. 이제 보통 말씀하시기는 그런 것들이 달려 있는데, 약간 느껴지는 부분들은 얘하고 뭐라 그럴까요? 호흡 같은 게 조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? 좀 그런 부분.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, 요렇게 뭐 암을 피거나 버켓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암이 쭉 펴지면서는 이제 유량이 갈 때가 얘가 이런 요동들을 좀 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얘는 상대적으로 좀 잘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요렇게 보면 한 바닥을 한번 긁으면서 그냥 뒤로 후진을 좀 해볼게요. 그러니까 얘를 급하게 쓰는, 성질이 좀 급하신 분들은 이 장비 나랑 좀 안 맞는데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. 뭐라 그럴까요? 이렇게 좀 조용조용 하신 분들이라 그럴까? 그런 분들은 이걸 유압을 좀 살살 쓰게 되면 굉장히 좀 부드럽다고 할까요? 느낌들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
굉장히 그 움직임 자체는 부드럽게 굉장히 잘 나옵니다. 그리고 아마 그 장비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몇 년 안에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니 굴삭기를 만드는 모든 회사의 그 뭐 연구소, 그러니까 R&D 쪽에서는 이 로드 센싱에 아마 적용을 하는 거를 아마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 점점 엔진 출력은 이제 배기가스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낮아질 테고, 그 유압 그렇다고 이제 엔진을 뭐 더 큰 거를 달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닐 테고, 그쵸?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유압 시스템에서 좀 손을 대야 되는데 아마 몇 년 안에는 제가 보기엔 다 적용이 될 겁니다. 이제 다만 그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고,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거죠. 그러니까 유럽 같은 나라는 지금 이런 방식을 굉장히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그 요런 그 로드 세시 방식을 선호하지 않게 되는데, 이게 또 이런 것 같아요. 그 초보자분들은 이 장비를 태워드려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데요, 이런 말씀들을 좀 그 경력이 좀 짧으신 분들은 좀 하게 되고, 그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좀 굼뜬데요,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, 이게 제 생각은 그래요. 이게 우리가 뭐 좋은 방식, 나쁜 방식 그런 류의 문제가 아니라,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장비를 오래 타신 분들이 그쵸, 그러니까 뭐 일본 굴삭기, 특히 미니 쪽은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. 아마 그 관계자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얘는 이제 미국에서 그 설계를 해서 이제 미국 장비고요. 지금 우리가 사실 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산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, 그 만드는 그 설계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좀 그런 말씀을 얼핏 하시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, 지금 그 뭐 성향 같은 차이겠죠. 미국 굴삭기는 이렇게 땅을 팍팍 파서 푹푹 파서 휙휙 던지는 거에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,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고, 일본 굴삭기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잡든지 굉장히 뭐 잔재비라 그러나요, 이렇게 뭐 평탄 작업 같은 거 요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둔다고, 설계 당시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계를 신경을 많이 좀 관점이 좀 다르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확실히 좀 장비를 앉아보면 약간 체감으로 좀 오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.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리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오히려 속도를 약간 인위적으로 죽여서 좀 이렇게 천천히 좀 쓸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방하라 그러죠. 왜 처음에 이렇게 되면 땅을 한번 쿡 찍는 그런 현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없게 좀 할 수가 있고요. 그런 것들은 없이 이렇게 좀 쳐나갈 수가 있어요, 확실히. 이 제어는 굉장히 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. 레바를 이렇게 잡아서 끌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싹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있거든요. 확실히 이 장비는 좀 시원시원하게 써야 되는데,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.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멩이를 현장에서 하나 속 이렇게 못 주워내면, 이제 우리나라 어떤 건설 현장의 특징이라 그럴까요? 이렇게 뭐 그 굴삭기 팔을 내 몸처럼 막 쓰는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떤 뭐 그 기사분의 실력이라 그럴까? 그런 것들을 좀 그렇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하게 있죠. 그래서 충분히 좀 이해는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돌 때 항상 윙윙거리고 돌아가는 소리는 되게 좀 좋은 소리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장비 소리가 조금 길이 덜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살짝 있어요. 약간 그 엔진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, 새 차 같은 느낌? 조금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. 길 들면 나아지겠죠. 자, 대략 잡아봤고, 생각보다 바닥 잘 잡히죠. 자, 이렇게 밥캣 E35를 좀 둘러봤는데요, 제가 느낀 바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, 동작성은 뭐 사실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, 아마 일반 장비에 이제 그 오픈센터 방식이라고 하죠. 그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좀 동작성은 조금 떨어집니다, 이런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. 그 대신에 편의성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, 높은 좀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럴까요?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힘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장비보다 특출나게 막 세다 이런 걸 막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카메라 보는 거랑 좀 다를 것 같아요. 실제로 이걸 보게 되면 아마 국내에 나와 있는 장비 중에서는 아마 디자인은 제일 좋을 것처럼 그럴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저는 제일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은 게, 이렇게 보면은 그 옥스 라인이 지금 기본적으로 4가닥이 나와 있다 보니까, 그리고 쓰는 게 굉장히 편리해요. 이 사용자가 사용을 하기에도 그 버튼 하나로 지금 뭐 붐스윙부터 총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, 전자비례 제어가. 아마 이 금액만 하더라도
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지금 국내에서 하자르더라도 좀 250인가를 아마 달라랬던가 그런 것 같은데, 기본적으로 좀 3개가 들어가 있고요. 그 3개가 들어간 것 중에서 2개는 버튼 하나로 이쪽으로 전환이 됐다 저쪽으로 전환이 됐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. 요새 그 어태치먼트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소위 어태치 욕심이라 그러나요?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좀 뭐 집게라든지 뭐 많이 좀 달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응하는 거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연비 같은 부분도 보면 제가 뭐 정확히 측정을 한 건 아닌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 연료불이 들어오고 나서 제가 한 말 정도를 갖다 붓고선 지금 하고 있는데, 제가 좀 엔진을 많이 내는 바람에 이걸 조금 뭐 다시 찍고 다시 찍고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, 이 탄 시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기름 먹는 양은 조금 사람이 체감할 정도로 좀 다른 그 3호보다 좀 덜 먹는 건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귀농이라든지 뭐 개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쓰시기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좋은 장비처럼 보이고요. 다만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어떤 오픈센터에 굉장히 익숙해서 오래 타신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그 동작이 조금 굼뜬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조금 좀 불편하시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35Z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장비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장비의 장점을 보시고 이 장비를 잘 활용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장비 중에 얘를 대체할 만한 장비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장점들이 있고요. 또 어떤 한 부분은 또 뭐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단점들도 좀 작은 단점들도 있고 분명히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밥캣 E35Z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장비는 3판용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?